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 그 다음에 문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식 전개식에서 5제곱의 개수, 세제곱의 개수 구해달라. 근데 그 전개가 평상시에 우리가 보던 전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낯선 세제곱, 항이 3개짜리. 일일이 괄호 3개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되죠. x제곱 빼기 x의 세제곱 빼기 3 더하기군요. x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3 x 빼기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센스 있게 잘 처리하는 거죠. 이곳에 x 공통이니까 x 세제곱 꺼내놓고 x 마이너스 1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곱 나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여기서부터는 뭐 그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대로 쓰기. 썼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쓰면 되고요. 자, 5제곱은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 할 때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5제곱. 그 다음에 5제곱 생기는 것이 없어요.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제곱계수요. 세제곱계수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쭉 전개할 때 x 세제곱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무도 안 보셨죠? 자, 이런 세제곱 전개도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할 때 마이너스 6 x 세제곱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이하 부분은 2차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7 개수 되겠고 이쪽 마이너스 3 개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처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험 장소에서 느닷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이런 형태의 식을 tes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이렇게 저는 지금 두 개의 덩어리를 묶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세제곱 이런 형태의 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이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센스 있게 이제 공통을 좀 꺼내서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좀 더 수월해졌죠. 자,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 있는 전개 부분이니까 잘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문제에서 느닷없이 새로운 종류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차분하게 제가 의도하는 바를 좀 잘 캐치하셔서 학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한 근이 1-루트 2i인 3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연을 갖습니다. 이때 ABC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1-루트 i가 근이라고 했으면 1+루트 i도 근인데 요건 이렇게 혈내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직 하나의 공통은 표현이 안 되죠. 하나를 갖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공통어는 따로 알파 이렇게 줘든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 그럼 공통은 알파가 하나가 있겠고 두 근의 곱이 2가 되니까 다른 근은 알파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알파 공통근 2차식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근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여기 a 값이 서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세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2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여기서 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 해주면 이게 또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알파가 소거가 되니까 2는 이꼴 알파분의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해서 근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두 개씩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러니까 3에다가 1-루트 2i에다가 1+루트 2i를 또 이렇게 더하기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열심히 더하면 5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겠죠? b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3개 열심히 곱하기 하겠습니다. 3 곱하기 알파 1이네요. 이게 마이너스 C 처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C 값은 또 마이너스 3 됐고요. A 값은 또 뭐였죠? 알파가 1이었으니까 A 값도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됐습니다. 자, 이때 A, B, C를 곱하게 해달라. 그러면 45가 되나요?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처리됐습니까? 문제에 좀 낯선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낯선 표현들 정확하게 잘 대처하기. 자, 한근이 이렇게 주어있는 3차식, 뭐 혈렉은 갖는다고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차식이 또 이게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란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대처할까? 그래서 이 혈렉은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근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알파라고 처리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공통근을 가질 수 있는 모양 만들어놨고,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다른 걸 하나 마련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A 값 부분들을 처리해서 공통근을 마저 구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공통근에 대한 해석하는 이 부분, 이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그럭저럭 처리가 잘 되는데 그 부분이 판단이 잘 안 되면 상당히 좀 약간 까탈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 안 되시면 복습을 조금 철저하게 잘 해서 앞에 부분에 공통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정확하게 학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1대 와우, 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주어진 요 식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이곳에 x-1을 다 곱하기 하는 순간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래서 x세제곱이 얼마 되는 성질? 1이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게 되면 4제곱은요 세제곱이 1이라고 딱 처리해주면 되니까 x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와, 아직도 기네요. x분의 2도 있고 플러스 x제곱분의 1도 있고, 와,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좀 정리될 부분 정리해볼까요? 자, x제곱 있고 플러스 x제곱분의 1 있고, 여기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있으니까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같은 것끼리 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10 있고 있으니까 여기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와우, 여기가 마이너스 2 부분이 또 처리해서 또 6으로 또 바뀌나요? 와우.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주어진 식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을 또 x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빼기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볍게 문제의 답이 9 처리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식에서 요번에는 자, 이제 유리식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제곱은 1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서 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셈공식 활용해서 풀어가는 것까지 가능됐습니다. 두 군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런 쪽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식을 나눠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값 이용하는. 됐습니까? 하하, 재미나게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식 변형들이 요구되는 그 문제 유형이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주어진 식에 따라서 대처해가는 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시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느 정도 해서 응용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주어진 값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 혈렉은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식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식을 쓰고 풀이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공통적인 요소 부분이 좀 보이는데, 자, 이만큼을 치환할까요? 자, 저는 이만큼 치환해서 A라고 해서
a 마이너스 플러스 4 처리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적인 마인드를 조금 가지라는 부분인데 뭐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치환을 하는 목적이 뭐죠?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는 거니까 치환을 기왕 하려면 좀 이제 크게 묶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쪽에서 뒤쪽에서는 뭐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에서 큰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게 베타가 결국은 알파바가 아니겠습니까? 혈렉은 갖는 거니까 됐죠. 자, 이거를 뭐 고쳐서 할까요 말까요? 조금은 고민되는데, 자,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 베타바, 베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 처리됐네요. 이 부분은 자,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고 베타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바 베타바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켈르복수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켈레복수 해봐야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 1 처리되는 거니까 켈레복수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주가 체킹한 의도는 보다는 좀 더 쉽게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켈레복수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 켈레복수 형태가 된다는 것 좀 확인됐고요. 중간에 체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소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치환 간단히 끝나죠.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커지게 되면 더욱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풀 때 좀 보탬이 된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치환하는 방법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익히라는 얘기예요. 익숙치지 않겠지만 좀 더 익숙해지면 아마 보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혈렉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혈렉은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산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이제 평이해서 이제 이게 좀 쓰임새가 좀 없어졌지만 혈렉은 갖는다는 거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은 이거는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병정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벳을 갖추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함수 방정식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때 다음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씩 따로 구해볼까요? 자, 근데 식을 이렇게 쓰는 건 어떻습니까? f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같은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베타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베타 플러스 2 더하기 3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냐가 중요한 건데 베타 제곱 이쪽에 마이너스 a 베타 그 다음에 3 정리를 하고요. 남는 부분 4 베타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0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a에 해당하는 건데 자, 문제 주어진 방정식이 근이 여기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였거든요. 됐어요? 요거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처리됐는데 4배의 베타 되어 있고요. 더하기 4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배의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다는 얘기죠? 자, 식을 좀 다시 써보게 되면 이게 4베타에서 하니까 이제 2베타가 되겠고 더하기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알파 처리되는 거니까 분자 부분에 2를 공통을 끄집어내면요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와우, 약분이 돼요. 결과가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식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식은 또 어떻게 되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f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모양은 좀 맞춰졌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2 제곱 그 다음 a의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식을 쓰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분의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3 써놓고요.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처리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0 처리된 거니까 가볍게 끝났고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의 2배 여기 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대체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꺼내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또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죠. 와, 그래서 전체 계산 결과는 0이에요. 와, 이게 항상 이제 한참 풀고 나서 답이 0이 되면 이제 좀 약간 허탈해지는데 식이 조금 재미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만 결과 역시 좀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특색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통적인 요소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처리 부분이 뭐 굳이 꼭 필요한 요소였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주어진 식 부분이 이제 정리됐을 때 똑같은 모양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의외의 계산 결과 나온다는 것들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연관 관계들을 좀 처리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좀 새로운 문형 형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 나중에 뭐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0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대처를 잘 하시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하게 된다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좀 수식 복잡할 것 같이 예상된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니까 좀 기분이 좋으십니까? 자, 1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변형시켜서 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넓이가 3인 마름모를 만들었다. 한 변 길이가 2, 변하지 않고 마름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마름모의 짧은 대각선, 이쪽을 긴 거라고 치고 이쪽을 짧은 거라고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잠시 이 A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가 알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AB가 넓이해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B 이 넓이가 3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것은 2A분의 3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A하고 지금 B가 A를 짧은 변 넣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은 2분의 3보다 작은 뭐 이런 관계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있는 거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요게 이제 그나마 관계식이고요. 그러면 A제곱에 B 값을 뭐 대입하면 되겠죠. 2A분의 3의 제곱은 4. 됐습니까? 자, 4A를 곱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A제곱 됐습니까? 제곱을 곱하니까 4제곱이 되나요? 오호, 그렇군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6a제곱 플러스 9 해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또 아주 교묘하네요. 4a 4제곱에다가 4, 3, 12a 제곱에 플러스 9 빼기 4a 제곱 처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3의 2a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2a의 제곱. 와, 이거 그 와중에 또 이제 보기차식 형태의 인수분해까지 동원했네요. 자,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거기다가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해서 나오는데 뭡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자, a 값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6, 7 처리가 되겠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역시 7 이렇게 처리되네요. 값이 쭉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근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근이 하나 생기겠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역시 1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근이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는 a 제곱값이 2분의 3 그러니까 절대값이 많이 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긴 벌써 2 더하기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니까 뭐 얼마일까? 2를 막 넘어가는 값이죠? 안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2a를 구해야 이제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루트 7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 중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산수가 좀 약간 복잡하네요. 자, 관계식,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넓이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B 값을 처리됐고, 뭐, 짧은 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범위 형태를 좀 살짝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변 길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 산수가 의외로 순간적으로 좀 잠깐 당황할 뻔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에서, 자, 제곱 빼기 제곱꼴 이용해서 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거고요. 열심히 구한 값들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문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설명 전체적인 흐름 다시 살펴봤는데 이해 잘 되셨죠? 자, 차분하게 공부를 조금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도형이 돼 있어서 처음에 이제 관계식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살짝 쓰이는 거고, 저도 좀 의외로 중간 계산 과정에 살짝 당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형태, 기차식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함께 합니다. 3차 당식 fx가 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같다. 나눴을 때 나머지는 15다.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F1, F2, F3이 나머지인데 이 결과가 모두 다 3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fx 빼기 3은 0 이렇게 만든 식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즉 이러한 새로운 식의 근이 1, 2, 3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 빼기 3이라는 식은 a의 x-1, x-2, x-3 이런 형태의 근을 갖겠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죠. f4 빼기 3은 4를 집어넣으니까 1, 2, 3, 6a 처리됐습니다. 근데 15라고 했으니까 15, 12 a 값이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x-1, x-2, x-3 더하기 3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f5를 구해달라. 감사합니다. 2, 3, 4 2, 3, 4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4에 48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겠습니까? 자, 처리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그럴싸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도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새로운 식의 근이 1, 2, 3이다. 해석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만든 식은 1, 2, 3을 근으로 갖고 있는 3차 당식을 써야 되니까 최고점 모르니까 이렇게 정보에서 그 다음 주어진 정보에서 처리가는 그 다음 1사 처리에 해당하는 거죠. 마지막에 좀 살짝 당황하라고 2x-10으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f5를 구해가면 됩니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래서 큰 흐름틀 다시 되짚어 봤지만 역시 맨 처음에 fx의 식 생김새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나중에 또 유용하게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하여 0부터 t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모든 실수 t 값을 구해달라. 그럴싸합니다. 이 함수는 누가 뭐래도 대칭축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3을 구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0부터 t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가 3보다 작을 때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자, t가 3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겠을까요? 당연히 t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t 플러스 1 계산 결과가 t 마이너스 3이다. 처리됩니까? 자, t제곱 어떻게 됐죠? 자, 여기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5t 되겠고 플러스 4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값은 1하고 2 이걸래 4 이렇게 나오는데 3보다 작은 값이니까 t 값은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하나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주어진 함수 역시 대칭축은 여전히 x는 3인 상태에서 자, 0부터 풀어가는데 t 값이 이제 3보다 크거나
t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최소값은 꼭 시점에서 같겠죠. 자, 그러면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그 다음엔 뭐가 있죠? 2t 플러스 1 있었죠? 자, 2t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계산 결과가 t 마이너스 3이다. 됐습니까? 자, t 처리됐고 마이너스 8 이항식해서 플러스 8이니까 5 처리돼서 나오는 건가요? 자, 그럼 t 값이 1하고 5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t 합이니까 합을 계산하게 되면 6 쓰는 뭐 마지막 쓰는 건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제일 관심사였을까요? 자, 역시 범위 주어져 있는데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t가 어디에 있느냐, t가 어디에 있냐, 즉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때는 ft가 최소가 되겠고, 자, 이때는 f3이 최소가 되겠고,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 구해가는 이 부분 나눠가는 이 개념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은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패턴들은 서술형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설명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합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또 혹은을 갖는 됩니다. 와우, 요건 또 실수랍니다. 아주 다양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자, 3차식은 인수분해가 된다가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열심히 써놓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될까요? 저는 마이너스 1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제곱이 남겠고 마이너스 k제곱에 짜잔, 그럴싸하죠. 자, x 플러스 1에 x제곱 2k 마이너스 1 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곳에서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은요? 자, 그러면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정보 정도는 구해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은 0에서 z라는 근을 갖는 거고요. 와, 그렇게 되면은 켤레근 가져야 되죠. z바. 됐습니까?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니까 일단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좀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z파 해주면 k제곱 이렇게 구해놓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주어진 조건 살펴봐야죠. 뭐가 있었죠? 아, z 더하기 z파가 실수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z파 더하기 z파 분의 1 켤레복수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수는 켤레복수수를 구해도 실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 복수수와 이 복수는 서로 어떻게 되죠? 결과가 같아져야 되죠. 자, 이항시키게 되면 z파 만들어지겠고, z분의 1 빼기 z파 분의 1이면 자, 는 0 처리될 거니까 오른쪽에 통분을 하게 되니까 z-z파가 공통 나가고 1 처리되고, 여기는 뭐죠? 통분할 때 분모 이렇게 생기고, 맞습니까? 보호가 마이너스 처리됐으니까 는 0 돼서 하하, z파 이 부분이 1이 되겠습니다.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자, 우리가 아까 미리 근거 계수관계 구해놨습니다. k제곱입니다. k제곱이 1이 되겠다. 그러면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역시 또 구해놨던 게 보탬이 되는 거네요. k값은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k값은 1 처리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하는 거죠? z 더하기, 아하, 이제 뭐 보죠. 뭐 그러면 주어진 시니까 슬금슬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값이 1이면 이곳에서 뭐 처리되네요. z 곱하기 z바가 1 이렇게 되니까 z바가 또 z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z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것은 z 더하기 z바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구하는 거죠. 두 근의 합이 아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었고 k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처리되면 계산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쭉 일사천리로 풀어드리니까 조금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느낌에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아마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차식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처리된 부분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까지는 뭐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아마 판별식 뒤 안 해놓을 가능성 높습니다.
전 해놨습니다. 혹은 갖는다고 해서요. 왜 했을까요? 센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만들어 놓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또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복소수 이론을 적용하는 이 부분들이 또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복소수 이론은 복소수 단원 문제만 쓰이는 게 아닌 거니까 항상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색다른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이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낯선 장소에서 써먹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듣기 좀 하십시오. 자, 전반적인 흐름, 인수분해, 범위 구해놨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주어진 복소수에서 성질 이용해서 K값을 구하고 그 다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좀 살펴봤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는 거 느끼시죠? 자,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풀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자! 자, 17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연수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4개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인수분해에서 그는 이쁘게 나왔습니다.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 3분의 5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베타 와 자연수다. 그 사이에 보면 4개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알파 베타가 자연수로 돼 있느냐 자연수로보다는 이제 정수가 더 어울리겠죠. 정수로 돼 있다면 자, 우리가 범위 표시를 쭉 했을 때 정수 되면 요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값이 4개라면 이렇게 처리돼야 되니까 이게 1이라면 2, 3, 4 하하 이렇게 되면요 요 숫자의 차이가 항상 3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8a의 절대값 이 결과가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곱하기 해주면 9가 되겠고 이항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절대값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알파 베타 이 녀석들이 정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가 아니라면 여기 사이에 4개의 숫자가 있으면서 똑같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오호 맞습니까? 자, 그런데 차이 자체는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자, 요번엔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8a 절대값은 요건 이제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간에 이제 자연수 차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관계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마이너스 12는 이꼴 제로 이런 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풀이를 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는 제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는 제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a 마이너스 9a 플러스 1 해서 0 처리되겠고 그래서 a 값은 9 마이너스 1 되는데 자, 주어진 근들을 보게 되면 근이 이제 3분의 5에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수가 되려면 a 값은 당연히 3의 배수 계통이 돼야 됩니다. 자, 9 선택이 됐고요. 자, 이곳에서 a 값은 자, a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되는데 뭐 이게 지금 일단 3의 배수 계통 돼야 되니까 이거 뭐 필 필요가 없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 자, 1, 1에 2, 6, 12 마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은 어떻게 되죠? 자, 2하고 6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6이 되면 안 됩니다. 자, 6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3분의 5의 이 파트 부분이 약분돼서 정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정수가 아닐 때를 푸는 거죠, 이쪽은. 자, 그러니까 2가 선택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죠? 아이골래 16에다가 12에 되니까 28까지 되나요? 계산이 한참 걸리긴 해요. 자, 그래서 근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a 값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 값들을 지금 좀 뭐라는 겁니까? 열심히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복잡했는데 합하니까 8 처리되겠고 2 되고 9 이렇게 되니까 합은 19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맨 처음에 했던 제가 문제 읽으면서 느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근이 나온 거니까 설마 어렵겠어? 하고 좀 판단했는데 뒤에 조건이 자연수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수가 4개다.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수일 때의 범위하고 아닐 때의 범위가 좀 달라서 자 이렇게 처리된 부분 여기 이제 차이가 3되는 거고 이때는 차이가 4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어진 식 나오고 그 주어진 식을 각각 요 부분 풀었을 때 여기는 이제 정수일 때고 그 아래 부분 정수가 아닐 때니까 그래서 또 이게 정수 이게 지워진 부분들이 나오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흐름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한 듯 보이게 됐었는데 의외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건 나눠줘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7번 복습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면서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서 r- 값을 구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는 f1은 뭐 31이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완전 제곱식 나누는 정보가 좀 까탈스러운데 주어진 문제하고는 매치업이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나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fx가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당연히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의 나머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요때 이렇게 2차로 나눈 나 정보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 만약에 요거로 나눈다면 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2차 부분도 나누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은요 나머지가 1차가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x 플러스 3 처리를 하게 되면 가볍게 정보 2개를 얻어내는 즉 문자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가를 이용하면 되겠죠. f1을 구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쪽은 0이 되겠고 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니까 3, 9a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4 처리된 결과가 31이다. 그러면 9a는 얼마입니까? 27의 a 값은 3 이렇게 처리돼서 3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제 나머지가 완성된 거죠. 즉 rx라는 값은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r-1을 구하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 되겠고 플러스 2 처리되면 됩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 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다시 잘 살펴봐도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차가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식 나눈 2차 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일부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 처리돼서 이렇게 식을 아름답게 변형해 놓은 부분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서 한참 풀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문항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랑랑락! 자, 20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많이 보던 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주어진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한다면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돼서 세제곱은 마이너스 1, 6제곱은 1, 6번마다 규칙이 되는 그런 식이죠. 그 다음 주어진 식은요 뭐 오메가 바가 그려서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이런 정보도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생긴 모양을 잘 보니까 가운데 차수 부분을 나눠서 x 더하기 x 분의 1은 1. 요게 좀 유용하게 또 써먹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들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해서 열심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열심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저는 관심이 없고 여기 4제곱이 관심이 있습니다. 4제곱이.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빨리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랑 어떻게 되죠?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 6번마다 규칙이 아주 그럴싸하죠. 자, 즉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에서부터 해서 더하기 해서 오메가 6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 분의 1까지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다? 0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니까 20제곱까지 되네요. 그러면 18제곱까지가 가볍게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19제곱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거 맨 처음 거 하나 남았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은 20제곱이 제곱분의 이렇게 하나 남았다, 이런 뜻이죠. 자, 문제에서 이 합이 1이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뭐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처리되고, 우와, 이거 뭡니까? 또 허탈한 이 0.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풀이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역시 우리가 이거 열심히 공부했던 이 부분이 갖는 성질, 세제곱, 자, 그래서 6제곱 1되는 이 성질이 문제에 잘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가는데, 제가 이제 빨리 4제곱 형태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쇄돼서 지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6제곱까지가 0되는 이 성질을 얼마나 잘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에 남는 부분 계산해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20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이 문제를 끝으로 병정구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기분 좋게 병정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